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3008 SUV GT입니다. 3008은 1.6L가 먼저 출시가 되고 최근에 2L 모델이니까 GT 모델이 출시가 됐죠. GT 모델은 1.6L에 비해서 엔진만 강해진 게 아니라 여러가지 편의 장비 및 안전 장비도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1.6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은 전체적인 상품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디자인의 경우에는 구형은 실루엣이 뭔가 두리뭉실했잖아요. MPV에 가까웠고, 근데 신형의 경우에는 SUV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어요. 그래서 차명에 3008 SUV라고 들어가죠. 전면의 모습은 구형과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지만 같이 놓고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저 그릴 같은 경우에는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데 3008 앞모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전멸되는 비상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뉴 3008은 뒷모습도 상당히 입체적이죠. 특히 저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머스탱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앞모습만큼은 아니지만 뒷모습 역시도 상당히 눈길을 모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과 구분이 되는 것은 프런트 팬더와 트렁크에 붙은 GT 배지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뉴 3008은 이 키로 창문 4개와 트렁크를 모두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내리고 싶을 때는 이 열림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닫는 거는 잠금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창문 4개가 전부 다 닫히죠. 트렁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개폐 버튼을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리고요. 닫는 거 역시도 키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도 1.6과 차별화가 되죠. 1.6의 경우에는 콘티 크로스 컨택트였는데 2.0 GT는 컨티넨탈의 컨티 스포츠 컨택트입니다. 사이즈는 235에 50R19, 트레드웨어는 280밖에 안 돼요. 요즘에 OEM 타이어로 280이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리고 19인치 휠일 경우에는 그립 컨트롤이 빠진다고 합니다. 뉴 3008의 상품성에서 안팎의 디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3008은 실내의 디자인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뉴 3008의 실내는 푸조가 최근에 했던 이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역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나 소재의 선택, 그리고 마무리까지 빈틈이 없습니다. 제가 1.6 시승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느낀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소재거든요. 보통 고급하면 이제 가죽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3008의 실내는 사실 가죽은 뭐 거의 없어요. 가죽은 별로 없는데, 여기에 적용된 이런 직물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도 괜찮지만 만져봤을 때 이 촉감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사실 좋은 직물은 웬만한 가죽보다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008의 이 직물의 경우에는 진짜 웬만한 가죽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 정도로 이 만졌을 때의 촉감이라든가 시각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실내의 센터 패시아라고 불리는 디자인도 다른 차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이 좌우로 쭈르륵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들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재 역시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뭔가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요 메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버튼을 눌러서 모니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은 미디어, 이쪽은 공조장치, 이쪽은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모니터로 하도 많이 통합이 돼서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아무래도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버튼을 따로 빼놓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주로 화면에 띄우고 다니잖아요. 참고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누르면은 좀 반응이 느려요. 전환되는 반응이 좀 오래 걸리죠. 이 3008에는 맵이 그 T맵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띄우고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만약에 공조장치를 조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전환을 한 다음에 바람 세기를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도까지 내려가요.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뭐 16도, 17도 이 정도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로우인데, 이 뉴 3008은 이 14도에서 로우까지 내려갑니다. 예, 지금은 오디오 화면이고요. 대략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 메뉴도 생각보다는 꽤 메뉴가 세분화가 돼 있죠.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관련 메뉴가 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활성화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차량 세팅 역시도 사실
기존의 그 1.6L와 거의 비슷합니다. 향수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향수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냄새가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어 레버 앞쪽의 수납 공간은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핸드폰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죠. 제가 1.6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08의 이 무선 충전 패드는 핸드폰 올려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충전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는 이 안쪽에 USB와 12V가 있는데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저기가 안 보여갖고 저기다 이제 뭘 꽂으려면은 고개를 약간 좀 숙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이 기어 레버의 디자인도 상당히 미래적이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기어 레버와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와도 좀 많이 다르고 사용법은 뭐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면 P고 브레이크 밟고 밑으로 하나씩 내리면은 R&D로 움직이고요. P는 이렇게 한 번만 딱 버튼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동 버튼이 따로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딱 두 가지인데 이 스포츠의 경우에는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3008은 약간만 좀 길게 눌러줘야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옆에는 이렇게 길쭉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딱 핸드폰 하나 놓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게 노트5인데 딱 들어가진 않아요. 약간 좀 꽉 끼게 들어가는데 어쨌거나 뭐 있으면 좋은 공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 프랑스 차들이 전반적으로 컵홀더에 좀 인색하거든요. 근데 뉴 3008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날개도 있는 컵홀더를 두 개나 마련해 놨어요. 이거만 봐도 이제 푸조가 좀 더 보편타당하게 차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상당히 크고요. 이 안에도 이 냉기가 같이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닥에 지금 차가워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좀 파여 있어요. 보통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는 않잖아요. 보통 딱 네모 반듯한데 3008은 이 안쪽에도 좀 약간 들어가요. 물론 SM6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역시도 프랑스 차의 특징이 아닌가 좀 싶어요. 계기판은 푸조 특유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운전대보다 위에 배치해 있어서 눈에 좀 더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래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행, 개인, 최소를 누르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딱 최소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속도계만 표시가 되죠. 이 전환되는 그래픽이 좀 이렇게 현란하긴 한데 뭔가 좀 약간 좀 더디어서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 아래쪽에 조명이 파란색 조명이 들어옵니다. 푸조는 전통적으로 운전대의 사이즈가 작은데 이 3008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통상적인 디커 스티어링 휠보다 좀 더 위아래로 디커 스티어링 휠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림에는 펀칭이 되어 있는데 펀칭이 아주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림의 가죽의 질이 괜찮아서 손에 잡히는 감각은 좋습니다. 방향지시등 밑에 있는 두툼한 레버는 크루즈 컨트롤용이고요. 1.6의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 타입이었는데 GT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수납함은 뭘 넣어야 되는지 좀 애매할 정도의 공간이긴 합니다. 풋레스트와 페달은 알루미늄이 적용이 되는데 이왕이면 가속 페달도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그리고 1.6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안쪽에 그 링크들이 좀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멋을 좀 냈죠. 가장자리에 있는 굴곡만 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리는 유럽차답게 당연히 상하향 모드 4개 다 원터치고요. 저 중간에는 손잡이의 경우에는 뚫려 있어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 자체는 충분한 편입니다. 제가 약간 인상적인 거는 저 도어 포켓 안쪽에도 부드러운 재질을 다 마감을 했어요. 1.6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시트가 알칸타라가 적용이 된 건데 확실히 일반 가죽보다 옷과의 밀착성이 상당히 좋아요. 착자감 자체도 좋고 몸을 지지해주는 기능성도 상당히 괜찮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실내에서는 1.6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시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의 경우에는 마사지 기능과 열선은 있는데 당연히 통풍은 없습니다. 확실히 이 더운 여름날에는 통풍이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마사지 기능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양이발,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약, 중, 강 이렇게 선택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90L, 2열 시트를 접으면 1670L로 늘어납니다. GT의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 이 커버 밑에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큰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GT의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 대신 수리킷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쪽 벽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2열 시트를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에어컨 전부 끈 상태이고요. 이때 공회전 소음은 디젤 특유의 엔진 소리 있잖아요. 그게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뭐 딱히 조용하거나 아주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같은 공회전인데 이 차는 그 공회전에서 그 회전수가 약간 좀 높은 느낌이에요. 엔진 소리만 들어오면은.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제가 1.6 시승할 때도 3058이 예전에 푸주와 다르게 이 진동 억제가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 308 G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된 2008부터 해서 요즘에 나오는 푸조 디젤은 진동 억제 능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할 때에도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도 없고요. GT의 경우는 프런트 카메라도 추가가 됐습니다. 엔진의 경우에는 2.0 디젤이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 그러니까 GT 1.6에 비하면 출력이 한결 높죠. 일단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 가속 페달을 이렇게 조금 밟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듣기 거북한 소리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엔진 음색은 괜찮은데 아주 천천히 사용할 때 그럴 때 가속 페달 살짝 밟으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1.6과는 좀 다른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 다른 소리가 아니라 저는 못한 소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하체의 경우에는 뒤에가 토션빔인데 그 토션빔도 사실 세팅하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뒷좌석에 못 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타고서 이제 주행을 좀 했는데 그때 그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보면은 이 생각보다는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토션빔은 승차감이 떨어진다. 특히 과속방지턱 넘을 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승차감이 그렇게 아주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뒤가 이렇게 떴다가 내려앉을 때 보통 충격이 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푸조 시승할 때 MCP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차는 이제 MCP가 아니죠. MCP가 아닌데 6단 자동 변속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MCP에 비해서는 훨씬 매끄럽죠. 그래서 1.6 탔을 때도 그랬지만 MCP에 비하면 진짜 월등히 주행 질감 자체가 매끄럽고 승차감도 좋다고 했는데 2.0 GT 같은 경우에는 같은 6단 자동 변속기인데 1.6만큼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면은 뭔가 이렇게 서행하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기어가 내려갈 때 뭔가 약간 좀 걸리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속 충격까지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다른 그랜드 피카소라든가 1.6 GT를 탔을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모델이어서 이렇게 스포티하게 세팅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차에 비해서는 좀 못합니다. 사실 1.6 GT도 동력성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물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배기량이 한개, 출력이 한개 나오긴 하지만 뭐 이렇게 웬만한 일상 용도, 일상 영역대에서는 동력성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2.0이고 출력도 더 높으니까 당연히 동력 성능이 더 괜찮죠. 근데 조금 전에 그런 시내 구간 같은 데서는 의외로 이제 1.6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또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밟아서 전개해서 가속을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가속을 쭉 해보면은 확실히 1.6에 비해서는 좀 더 두툼하게 토크가 이렇게 밀어준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동급의 뭐 2.0 또는 비슷한 출력의 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또 동력 성능이 또 아주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지에서 시속 200km까지의 그 시간이 대략 한 58초 정도 걸리는데 이거는 뭐 비슷한 출력과 사이즈의 투싼 스포티지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느리거나 그래요. 그리고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소리가 달라져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달렸는데 가속 페달 쭉 밟잖아요. 그러면 뭔가 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보통 디젤 엔진 차에서는 이런 소리를 세팅을 잘 안 하죠. 근데 이 3008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노말로 다니면은 뭐 그냥
조용조용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분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좀 더 청각적인 즐거움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3008이 고속 안정성이 참 좋아요. 전반적인 방음 수준은 괜찮은 편인데 이 노면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 차가 타이어가 상대적으로 좀 그립이 좋은 타이어고, 그러니까 비례해서 노면 소음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만하죠. 그리고 회전수를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았을 때의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는 음량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근데 좀 가속pedal 밟아서 엔진 회전 높이면은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좀 크죠. 3008 GT의 하체는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은 좀 적은데, 그러니까 보통 바운싱이라고 하죠. 움직임의 거리는 적은데 뭔가 그렇다고 아주 딱딱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탄력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체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3008 GT는 좀 탄력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의 경우에도 저는 다분히 좀 젊은 감각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젊은 감각인데 그렇다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좁은 편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너를 돌 때는 뭐 1.6 GT에서 느낀 것과 비슷한데 1.6 GT에 비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타이어가 다르니까. 1.6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언더스티어가 많이 최소화되어 있고, 운전대를 감았을 때 이렇게 의도한 만큼 이렇게 머리가 따라주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너 돌 때 보면은 요 운전대가 직경이 작잖아요. 요것도 꽤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타이어가 되게 억세게, 그러니까 저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릴 때 타이어가 억세게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SUV로는 뭐 가장 좋은 수준, 가장 좋은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수준의 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브레이크인데, 이 차로 고속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속에서의 그 반응이, 초기 반응이 되게 빠르고, 그 반응이 빠르면서도 아주 일정하게 제동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좌우 밸런스도 좋고, 그러니까 가속력은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아니고요. 평균보다도 오히려 좀 못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 제동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GT에도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탔던 차들 있잖아요. 그런 최신 시스템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들 대부분은 다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좋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저쪽으로 붙으면, 그러니까 바퀴가 차선에 거의 붙으면 그때서야 이게 조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몇 년 전 시스템 같고, 물론 이렇게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키고 다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전 부주의로 뭐 졸음운전이라든가 그럴 때 차선을 넘어가잖아요. 깜빡이를 안 켜고. 그럴 때 이 운전대를 이렇게 되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안전 장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8 GT는 기존의 1.6보다 좀 더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 장비도 많고 안전 장비도 많고 출력도 한층 넉넉하죠. 보통 출력이 넉넉하면은 꼭 빨리 달리지 않아도 그 넉넉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주행 질감도 고급스럽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3008 GT는 기존의 1.6과 함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의 가격이 4,990만 원인데, 가격을 생각을 하면 확실히 좀 GT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4,990만 원이면은 이거보다 크고 편의 장비도 많은 이 국산 SUV를 살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7인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선택을 할 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존의 1.6L도 보통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충분한 동력 성능을 내기 때문에 굳이 GT까지, 그러니까 2.0 엔진의 GT까지 필요 없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GT의 판매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로써 푸주오 뉴 3008 SUV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승은요, 다음 시승이 아니라 이 차 시승기가 올라갈 때는 아마 다른 차의 시승기가 올라갈 건데, 다음 주에 시승이 많네요. 스팅어 2.0이랑 스팅어 2.0 없어 두 번이나 밀렸네요. 스팅어 2.0이랑
에스컬레이드랑 벤츠 E클래스 쿠페가 있고요.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컬레이드의 경우에는 유청희 씨와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시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행 처음에 아주 저속에서 가속페달 밟으면 좀 이상한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밟으면은 뭔가 무엉하고 너무 이 2리터 디젤 같지 않은 약간 무슨 대형 버스의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꼭 이럴 때 나요. 아주 저속에서 가속페달 조금 살짝만 밟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제 차가 이 차가 아니고 다른 차에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옆에 있는 뭐 트럭이나 버스에서. 근데 아니, 이 차에서 나더라고요.